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동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율성. 자율성. 대략 감은 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뭔가 그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자율성이 무엇인지, 이제 교육학에서 말하는 자율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반대 개념을 알면 아주 쉽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율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율의 반대는 타율이니까. 타율성? 네. 땡. 아닙니다. 예. 교육심리학에서는 자율성과 상충되는 반대 개념을 수치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치스러움, 수치감. 부끄럽다는 뜻이죠. 네. 이것이 어떻게 자율성의 반대 개념인가?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자율성이란 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 자율이냐고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율성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반대입니다. 교육심리에서는 자율성은 내 의지대로 내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망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율성입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소변이 마려워요. 이제 신체적인 욕구죠.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체 욕구가 생긴다고 해서, 그런 생리적 욕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막 소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난감해지겠죠. 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죠. 많은 남성분들이 술 한잔 하시고 길 가다가 벽에서 안 됩니다. 예. 그건 자율성이 아니에요. 의지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엄청난 수치감이 막 몰려오겠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자율성의 반대는 수치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의 의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자율성입니다. 그렇지 못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면 부끄럽게 되고 수치감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심리에서는 자율성의 반대 개념이 바로 수치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율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수치감이 생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율성이 결핍되었을 때 수치감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자율성은 언제 생길까요? 언제? 예. 심리학자 에릭슨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면서 개인에게 처음으로 자율성이 생기는 시기를 말해줘요. 네. 대소변을 가리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저 배가 고프면 울고 대소변이 나오면 그냥 몸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냐면 내 신체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 그러다가 알게 됐죠. 그 대소변을 내가 참을 수도 있는데 지연시킬 수도 있네. 내 욕구와는 역행하지만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제 할 수 있구나. 그래. 그 성공의 기회를 맛보는 순간부터 이제 자율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 욕구가 아닌 내 의지의 자율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아이들의 대소변 가리는 시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셨다고요? 물론 지났겠죠. 그래서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채널을 꼭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보시는 것보단 초등 이전에 보시는 걸 권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사실 초등 생활은 초등 이전에 거의 다 상당 부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이미 초등학생인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초등 시기에도 자율성을 높이는 과정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최초의 자율성이 자리하게 되는 시간,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대소변을 잘 못 가린다는 이유로 어떤 핀잔을 자주 듣거나 반대로 과잉 보호를 받게 되면 또래 아이들보다 늦도록 기저귀를 또 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율성 대신 수치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욕구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각인이 되죠. 이런 자율성이 생기는 기회가 꼬여버리게 되면 이게 초등 시기에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 의지대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를 멈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 대신 이제 열등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특히 초등 시기에 그 열등감을 안고 시작을 하죠. 자, 이제 아이들이 빠르면 2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5세 정도까지 대소변 가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그 결과를 가지고 훈육을 하시면 안 돼요. 유아용 변기에 앉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나름 애쓰는 과정 중에 있을 때 격려와 지지가 중요합니다. 내 욕구를 역행하는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때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응아가 묻지, 이거 봐 쉬가 밖으로 새잖아, 응? 이런 지적은 바로 수치감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 잘하네, 그렇지, 그래 쉬가 좀 밖으로 나왔네, 괜찮아, 그래도 여기 앉아서 했잖아, 그치? 닦으면 돼, 다음엔 또 더 잘하면 되지. 오케이, 장했어, 잘했다 장했어. 자, 아이가 자신의 욕구대로 바로 분출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조절하려고 애쓰는 것, 그 과정 자체로 엄청난 시도고 도전입니다. 그 과정에 양육자의 칭찬과 조력, 격려해주는 그 눈빛과 손동작이 아이에게 이 자율성을 더욱더 완성해 나가고 싶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러신 분들 설마 없겠지만, 아이들이 자다가 오줌 싸면 이제 이웃집 나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막 예.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그건 일종의 아주 극단적으로 수치감을 주는 거죠. 극단적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더욱 욕구를 이렇게 제어하게 하는 의지력을 이제 발휘하라는 의미인데요. 교육심리 현지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never. 그와 비슷하게 그 과정 안에서 수치감을 주면서 교육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심한 경우에 이제 지나치게 자신의 욕구를 이제 제어가 아니라 통제하게 됩니다. 억압하게 돼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화장실을 안 가려고 그래요. 심지어 학교 와서도 계속 참습니다. 학교에서 내내 참다가 집에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변비가 생기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이게 수치감을 넘어서 어떤 죄책감, 더 나아가서 열등감으로 되니까요. 그렇게 강한 통제와 억압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떡하나요, 선생님? 이미 우리 아이는 그 시기를 놓쳤고 수치감이나 어느 정도 열등감으로 채워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요? 네. 우리 아이가 지나치게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감이 없고 뭔가 줏대가 없이 보일 때, 그리고 도전하지 않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자율성과 연관을 짓지 못하셔요. 그 근본 원인은 자율성에 있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신경을 씁니다.
표면상 드러나는 열등감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율성을 회복시켜주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게 근본 해결 방법이고요. 그 해결시키는 방법 뭔가요? 자, 우선 이것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율성은 한 번에 완벽하게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는 그 첫 번째 경험이라서 워낙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초등 시기에도 자신의 욕구를 제어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먹고 싶은 것들이 많죠. 주말이면 아침 늦게 일어나고 싶죠. 또 아니면 밤새 막 게임하고 싶죠. 이러한 욕구들과 마주할 때 이를 제어하고자 하는 노력과 분위기를 옹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면 돼요. 더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이빨을 닦고 자리에 눕는 준비를 할 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율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작고 사소하지만 의지를 갖고 욕구를 제어하는 그 순간순간들에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시면 서서히 자율성이 생깁니다. 더불어 도전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도 없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안 좋은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율성을 회복시킬 이 초등 시기도 저는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 지나갔는데요. 어떡하죠? 수치감, 열등감이 계속 더 가속화될까요? 아마도 이러한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기회들을 놓치고 지나갔을 때는 상당 부분 수치감과 열등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멈추기보다는. 자율성이라는 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는 의지력을 발휘하면서 맛보는 자유로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청소년기까지 지속해서 결핍될 경우에는요, 중독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노출되었을 때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자율성으로 이거를 이렇게 멈춰본 그것을 맛본 아이들보다 유독 깊이 더 빠져들고 중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돼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왕성해졌을 때 마찬가지로 그 호기심을 멈추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죠.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 또 어린 나이에 어떤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모두 자율성의 어떤 부재나 결핍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특히 초등 시기에, 초등 이전 시기부터 시작을 물론 해야 되고요. 자율성을 교육하는 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상상 이상으로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한 욕구들을 의지대로 지연시키거나 때로는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를 맛보는 순간 아이들은 자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율성이 생겼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알게 됩니다. 작은 욕구들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과정이 정말 소중한 순간들임을 늘 마음에 담아 두시고요. 그저 뭐 밤마다 야식 먹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자율성을 방해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일찍,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한번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먼저 자라. 엄마 아빠는 밤새 영화를 볼 테니 이거 아닙니다. 자, 아이들의 자율성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초등사회단은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